여러분 안녕하세요. 도하입니다. 오늘은 어떤 영상으로 돌아오게 되었냐면요. 문화복장학원 그 면접 후기인데요. 이제 뭐 면접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,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, 어떻게 하면 좋을지 뭐 이런 것들 제가 하나씩 짚으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자, 그래서 일단은 어떻게 알려드릴 거냐면 첫 번째, 면접 장소, 두 번째, 시험 시간 안내, 세 번째, 이제 시험 각각 과목이 어떻게 나오는지, 네 번째는 이제 면접,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드리는 꿀팁이나 뭐 응원 이런 걸로 한번 이뤄서 말해보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첫 번째, 면접 장소인데요. 면접 장소는 그 제가 봤던 곳은 코엑스의 그 쇼핑센터 말고 그 옆에 이제 뭐 전시나 박람회나 이런 걸 개최할 때 쓰는 장소가 있어요. 이제 그쪽에서 컨퍼런스 룸에서 봤고요. 코엑스 위치는 서울 강남구에 있고요. 지방 계신 분들은 다 올라오시는 것 같더라고요. 장소는 아마 코엑스에서 변하진 않을 것 같긴 한데, 장소는 원서 제출 시 이제 안내를 받게 되고요. 그리고 시험 시간 안내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. 시험 시간 같은 경우는요, 일단 입장 가능한 시간은 8시 30분, 8시 30분부터 입장이 가능하시고요. 그 다음에 9시 10분까지는 출석을 해주시기를 권고하고 있어요. 그때까지는 출석 체크를 완료하고 이제 자리에 찾아서 앉아 계시란 얘기죠. 근데 뭐 시험 시작하는 게 9시 30분이라서 그 전까지만 도착하시면 그럼 시험은 보실 수 있어요. 이제 이때 8시 반이 넘어가게 되면 입장이 불가하게 되고요. 지각하지 않고 미리 가 있는 게 그래도 좋긴 하겠죠? 일단은 시험 시작하기 전에 안내는 이렇게 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시험 과목별 시간표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. 일단 시험은 어떤 종류가 있냐 말씀드려보면, 첫 번째는 필기랑 작문, 두 번째는 청해, 세 번째는 이제 면접이거든요. 그래가지고 이렇게 세 가지 시험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, 첫 번째 필기하고 작문의 경우에는 9시 이제 반에 입장이 다 완료를 하고 정돈한 다음에 시험지 배부를 한 다음에요. 그 다음에 40분부터 딱 시험 시작이에요. 땡! 시험 시작합니다. 40분에 시작해가지고 10시 40분까지 1시간 동안 필기랑 작문을 같이 보시면 돼요. 근데 이게 뭐 필기 30분, 작문 30분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게 아니에요. 그래서 본인이 판단을 하고 나 필기 풀고 작문 해야겠다. 아니야. 난 작문 시간 모자랄 거니까 작문 먼저 하고 필기 풀어야겠다. 뭐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하셔서 풀면 되고요. 근데 뭐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는 어려운가? 뭐 하여간 이거는 조금 더 이따가 다뤄드릴게요. 그리고 10시 40분에 시험이 끝났죠. 그럼 이제 쉬는 시간이 10시 40분에 딱 시작을 해서 10분 동안 쉬시고 50분까지는 착석을 해주셔야 돼요. 그 다음에 이제 또 10분간 정돈을 하죠. 자, 들어오세요 한 다음에 앉히고, 그 다음에 이제 뭐 좀 기다렸다가 시험지 배부하고 이제 11시부터 딱 또 시험이 시작입니다. 네, 청해 시작입니다. 풀어주세요 하고 딱 틀어주시죠. 그럼 이제 몸성이 랄랄랄라 나오면서 청해가 시작이 되겠죠. 그리고 이제 청해는 11시부터 11시 10분까지 20분 동안 시험이 진행이 되고요. 생각보다 굉장히 짧고 어렵지는 않아요. 제가 봤을 땐. 이것도 조금 이따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10시 20분까지 시험을 열심히 보고서 10시 20분부터 30분까지 10분간 또 쉬게 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10시 40분부터 면접이 시작이 됩니다. 네, 면접이 시작이 되어요. 근데 면접 시간이 이제 면접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좀 더 알려드리긴 할 건데, 이때부터는 조금 기다림의 시간이 있을 수도 있고 뭐 하여간 시간은 이렇게 됩니다. 그래서 면접이 40분부터 시작이지만 내가 앞번호에 있다, 내가 먼저 불린다 라고 하면은 빨리 보고 빨리 가시면 돼요. 근데 내가 좀 뒷번호다, 나 좀 오래 기다려야 된다, 이런 경우는요 조금 대기 시간이 길 수 있거든요.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좀 먼저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긴 한데, 이게 다 수험번호에 따라서 부르시더라고요. 그래서 정해진 거라 어쨌든 그거는 딱히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으시면 되고, 예성 면접 질문 같은 거 보면서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그래서 시험 시간 안내 다 끝났고요. 이제 정말 시험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거예요. 시험은 이제 필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루어지냐, 일단은 그 공식 블로그에 올라오는 설명으로는 그 JLPT N2 수준이라고 쓰여 있거든요. 근데 이게 JLPT N2처럼 나온다는 게 아니라 그 정도 수준이라는 얘기예요. 그러니까 시험이 조금 이제 단어도 있고 뭐 문법도 있고 뭐 독해도 있고 이렇겠죠. 여러 가지 시험 이제 유형이 있지만, 근데 이제 단어나 아니면은 뭐 문법이나 지문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. 이런 것들이 조금 이게 문화복장학원에 갔을 때 쓸 것 같은 패션 용어나 이런 것들, 생활에서 조금 더 자주 쓸 것 같은
그런 것들을 위주로 나온다는 게 좀 차이가 있는 거고요. JLPT만 공부하신 분들은 JLPT랑은 조금 다른데?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. 근데 너무 막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일본어 N2 정도 따셨으면 통과하실 수 있을 거예요. 무난히. 저는 생각보다는 조금 어려웠던 것 같긴 해요. 그래서 아 망했다 순간 이렇게 생각했거든요. 아는 게 별로 없는 것 같고 막 이래서. 근데 어쨌든 뭐 지금 붙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뭐 가기 전까지 일본어 공부 뭐 꾸준히 조금씩 단어 공부 같은 거 해주시거나 뭐 문법 공부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번엔 장문인데 장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주제가 나오고 그거에 대해서 A4 용지에 이렇게 칸 나눠져 있는 거 아시죠? 이렇게 딴딴딴 원고집 마냥 이렇게 돼 있는 거 A4 용지 한 장을 채우시면 되는데 생각보다 그 한 장이 막 엄청 막 작고 이러진 않아요. 생각보다는 글자 수가 그렇게 많이 되진 않고요. 이제 주제가 나오게 되는데 그 주제에 대해서 쓰면 되겠죠. 제가 시험을 봤을 때 이제 2020년도에 시험을 본 저는 어떤 장문 주제가 나왔냐면요. 당신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? 당신의 나라에 대해서 소개해주세요. 살짝 이런 느낌이었어요. 저는 이걸 딱 봤을 때 우리나라에 대해 소개하라는 게 어떤 관점에서 말하는 거지? 진짜 우리나라를 그냥 처음 아는 외국인한테 소개해보세요? 이런 건지 아니면 당신 나라 패션은 어떻죠? 살짝 이런 걸 물어보는 건지 모르겠는 거예요. 그래서 뭐지? 그냥 단순하게 우리나라 설명하면 되는 건가? 싶어가지고 저는 뭐라고 썼냐면 뭐 한국은 뭐시기 뭐 교통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서 편리하고 뭐 이런 좋은 점이 많은 나라다. 하지만 이런 좋은 점은 다른 분들이 뭐 다뤄주실 것 같으니 나는 조금 더 전통적인 면에서 이야기해보려고 한다. 우리나라는 도시에서 이제 대중교통 이용하고 지나가더라도 뭐 옛날의 고성을 볼 수 있다던가 문화유적지를 볼 수 있고 요즘에 나오는 방탄소년단이나 뭐 블랙핑크가 입고 나오는 한복이 굉장히 아름답고 뭐 모시기 이런 거 썼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왜 그런 거 썼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런 거를 썼고요. 그래서 뭐 합니다. 이렇게 해서 그 글자 수는 진짜 딱 맞췄어요. 딱 점 하나 빼고 딱 맞춰가지고 썼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장문이라는 게 막 당신이 막 엄청나게 유려한 글솜씨를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말이 되는 말을 잘 쓰나 쓰는 거 뭐 한자나 이런 거 너무 정말 와타시도 못 쓰면 안 되잖아요.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정도는 쓸 수 있나? 뭐 약간 이 정도를 보시는 것 같아요. 기본적인 거는 쓸 수 있겠지? 이런 느낌으로 논지 파악하고 뭐 대충 한자 사용해서 어떻게 글을 쓰나 이 정도 보는 것 같고요. 솔직히 일본 사람들도 한자 이렇게 잘하지 않는 걸로 아는데 뭐 잘하는 부분 잘하겠지만 이렇게 쓰는 거랑 읽는 거랑은 다르잖아요. 쓰는 걸 잘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너무 막 한자 외워야 돼, 다 쓸 수 있어야 돼 막 이렇게 생각하지는 마시고 그냥 기본적인 건 한자를 쓸 수 있고 그 장문을 어떻게 표현하냐 뭐 이런 거는 간단하게 보는 거니까 너무 긴장하지 않으셔도 돼요. 그리고 이번에 청해입니다. 청해는 정말 딱 제가 주관적이긴 하지만 딱 진짜 단어로 할 수 있는 게 쉬워요. 어렵지 않아요. 전혀. N2 레벨 못 미쳐요. 거의 N3 같아요. 제가 봤을 땐. 사실 제가 그 시험 보면 보통 청해가 가장 높긴 하거든요. 그렇긴 한데 근데 일단은 저희는 외국에 유학을 가는 거잖아요. 유학생의 입장으로서 이 정도 모르면 진짜 큰일 아닌가 싶을 정도로 레벨이 나거든요. 그러니까 이거 못 알아들으면 일본에서 생활이 불가능할 텐데 이 정도 레벨로 나거든요. 되게 쉬워요. 생각보다. 가끔 용어가 좀 패션, 좀 의류 관련 다 좀 문제인데 그런 거 용어를 살짝 이거 뭐지? 이건 뭐지? 살짝 이런 느낌이 드는 거 빼고는 그게 있더라도 다 알아들을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거의 다 맞으실 수 있을 거예요. 보통 이상 정도 하신다면 무난히 보실 수 있을 겁니다. 자, 그리고 마지막 면접. 이거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면접은 근데 사실 이번 연도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기가 진짜 애매한 게 이번에는 그 코로나 때문에 시험이 이번에 어떻게 됐냐면 온라인으로 이제 화상으로 면접을 보게 되었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면접관 분들이 이제 각 나라에 출입이 불가한 나라도 많고 이제 입국이 아예 불가한 나라도 있을 거고 오실 수가 없잖아요. 격리도 돼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 화상으로 얘기했는데 이제 두 명 부르세요. 불러가지고 뭐 몇 번 누구누구 씨 몇 번 누구누구 지금 이제 면접 보러 가실게요 하면 다른 공간으로 이동을 하거든요. 다른 공간으로 이동을 해서 이제 뭐 들어가실 때 뭐 들어가셔서 수업 한번은 말하시면 돼요 해가지고 딱 열어가지고 뭐 인사드리고 하게 되는데 딱 보니까 이만한 아이패드 같은 거에 딱 돼 있고 지금 면접관 두 분이 이렇게 가득 차 있으시고 이 정도에 그리고 저희도 이만한 화면에 갖다 대고 잘 안 들려가지고 막
그리고 얼굴 표정 잘 안 보이니까 막 이렇게 하느라고 뭐 오늘의 뭐 패션 포인트 뭔가 이런 거 물어볼 수 없었어요. 그냥 생각보다 이렇게 상황이 여의치 않았어요. 좀 이렇게 면접이 너무 제대로 정식으로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고요. 원래 저는 사람 들어가서 15분이었나? 그 정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면접관 2분이었고요. 그리고 저랑 다른 분 포함해서 2명이서 들어가서 면접관 둘, 면접자 둘 이렇게 진행이 되었고 처음에 딱 들어가면 제 시험 번호 있잖아요. 뭐 FWR 모시기 나니나니노 나니나니 데스 이면서 소개하고 그 다음에 간단한 자기소개 뭐 혼치츠 요로시코 오네가이시마스 이런다던가 와다시 뭐 나니나니가 스키데 나니나니 하려고 합니다. 뭐 일랄랄라 잘 부탁드립니다. 이런 거 있잖아요. 이런 거 인사를 한 명씩 해요. 한 명씩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뭐 자기소개 잘 들었다 이러고 질문을 이제 주실 거거든요. 질문을 저는 3가지 받았어요. 3가지. 이제 2가지는 공통된 질문이었고 1가지는 각각 질문하셨는데 2가지는 어떤 거였냐면 첫 번째, 왜 일본에 유학을 오려고 하세요? 왜 일본을 좋아합니까? 뭐 이런 식으로 질문하셨던 것 같은데 그래서 난데 뭐 니온이留学することにしましたか? 뭐 이런 식으로 질문하셨죠. 그래서 뭐 저는 뭐라고 했었냐면 제 료신 제 부모님이 이제 뭐 한국에 계신 한국 분들을 뭐 일본으로 가이드하거나 일본 분들을 뭐 한국에서 가이드하시거나 뭐 이런 가이드상이셔가지고 그래서 일본어가 굉장히 이제 적응되어 있고 일본 문화나 이런 것도 적응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그때부터 관심을 갖기 시작해서 일본이란 나라가 너무 좋아졌다. 그래서 꼭 한번 살아보고 싶은 마음도 크고 문화복장학원에서 꼭 공부를 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어서 이제 일본어로 유학을 결정하게 되었다.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고요. 그리고 나서 이제 2번째 질문은 일본에 여행 온 적이 몇 번이 있냐 이걸 물어보셨는데 그때 제가 일본에 여행을 왔다 갔다 한 적이 10번이었고 옆에 계신 분이 7번이었어요. 그래서 저희 둘의 이제 출입국 보니까 많은 거죠. 그래서 이거 물어볼 건덕지가 있겠군 싶으셨는지 면접관님께서 이제 저희 둘한테 좀 여행 온 적이 많으니까 뭐 여행 온 적이 있냐? 어디가 가장 좋았냐? 뭐 이런 걸 물어보셨던 것 같아요. 여행 온 적이 많다 보니까. 저는 뭐라고 대답했냐면 역시 그 일본의 도심이라고 할 수 있는 도쿄가 가장 좋았다. 일본의 여러 가지 패션을 좀 이제 몸소 경험하고 볼 수 있었고 이제 다양한 패션을 보면서 일본으로 유학을 오는 걸 결정을 하게 되었다. 딱 그때 굳은 결심을 했다. 막 이런 식으로 말을 했고요. 사실 저는 예상 질문을 쓰긴 했지만 대답을 막 다 외워가진 않았거든요. 그래가지고 이런 질문 받으면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다. 뭐 요 정도라서 뭐 정해진 대로 말하진 않고 그냥 되는 대로 말했습니다. 3번째는 저한테 이제 좀 개별 질문 하나하나씩 하셨었는데 그 옆에 계신 분한테는 그림이 취미라고 해서 그림을 언제부터 그리기 시작했냐고 물어보는 거였고 저는 회사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어가지고 무슨 일을 했냐 이런 거 물어보셨거든요. 회사 근무 경력이 있으신데 뭐 어떤 일을 하셨냐. 그래서 뭐 저는 뭐 무슨 인사 뭐 과에서 뭐 일을 했었고 뭐 이런 뭐 조프 사이트니 뭐 이렇게 업로드하는 일을 했고 그래가지고 뭐 엑셀도 가능하고 뭐 이런 식으로 뭐 얘기를 했었거든요. 뭐 그렇게 얘기하고서 그렇군요.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끝났죠 면접이. 그래서 저는 무사히 잘 합격했고요. 근데 좀 결론적으로 보니까 저는 막 엄청 긴장했거든요. 근데 그렇게 그냥 긴장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자신감 있고 나 잘할 수 있고 이 학교에서 잘 적응할 수 있어요. 나 일본 좋아합니다. 이런 거 정도만 보여주시면 그러면 합격할 수 있을 거예요. 너무 막 기준 미달이다. 정말 일본에서 생활할 수가 없을 정도다. 이러지 않겠지? 하고 확인차 보는 그런 시험 같아서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제가 드리는 팁인데요. 원서를 내실 때 그 원서의 맨 아래 칸, 첫 번째 페이지 맨 아래 칸에 아마도 뭐 유학의 목적이나 막 이런 거에 대해 쓰는 게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. 그거를 보시고 지원서를 보시고 질문하실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저는 그걸 안 찍어놨어요. 그래가지고 내가 뭐라고 썼더라?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. 대충 뭐 좋아 보이게 썼겠지? 그래서 기억이 안 나는데 여러분들은 지원하시기 전에 지원서 꼭 다 찍어 놓으세요. 여러분이 쓰신 내용에 대해서 질문이 나올 거거든요. 그러니까 그거 찍어 두시고 나중에 예상 질문 같은 거에다가 정리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저는 그렇게 못해가지고 여러분은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네요. 그리고 뭐 너무 면접이 긴장되신다. 나는 일본의 뭔가 그런 대화에 익숙하지 않아 라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예상 질문을 적고 답변도 적은 다음에 좀 외워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이제 내가 막 너무 막 긴장만 하지 않으신다면은 그냥
나 차라리 외우는 게 편하겠다 하시면 외워가셔도 괜찮고, 나는 좀 회화에 좀 거리낌 없는 편이다 하면 그냥 질문 듣고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구나 생각해가지고 뭐 이런 이유로 하려고 합니다. 간단하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. 면접 복장. 면접 복장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건데요. 면접 복장 저도 진짜 고민 많이 했거든요. 막 유튜브 찾아보면서 막 문화 복장 올려놓으신 거 다 보면서 면접 복장은 어떻게 되나요? 막 질문하고 이랬었는데, 근데 사실 저는 온라인으로 면접을 봤잖아요. 화상으로 면접을 봤기 때문에 제 옷을 보여드릴 틈새가 없었어요. 그래서 좀 아쉽긴 했는데, 저는 이제 이런 걸 입고 이 위에 그 검정 자켓, 정장 자켓 입었고요. 그 아래는 흰 색깔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입었습니다. 좀 깔끔하지만 제가 좋아하는 동양적인 무드를 잘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옷을 입고 갔어요. 그냥 본인이 좋아하는 옷 입으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. 그냥 편하게 입고 오신 분들도 있었고요. 좀 깔끔하고 댄디하게 입고 오신 분들도 있었고, 본인 스타일이 그냥 잘 드러나게끔만 입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옷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면접을 오실 테니까 그냥 뭐 엄청 그런 거에 대해서 빡빡하고 면접 복장 아시죠? 그 일본 면접 뭐 이런 거 찾아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. 일본은 모든 곳이 다 정형화되어 있어서 콩콩콩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면접 복장도 막 무슨 하얀색 카라 있는 거에다가 머리는 쫙 이렇게 묶어야 되고 뭐 이런 거 써있지만, 우리는 일단은 4년제 대학이 아니기도 하고 기업에 취업하는 것도 아니잖아요. 그리고 심지어 패션 학교고, 그러니까 너무 막 옷차림새에 신경 쓰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. 정장 입어야 되는 거 아니야? 머리 쫙 쬐매야 되는 거 아니야? 이렇게까지는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. 본인이 좋아하는 옷, 본인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옷, 너무 투머치하지만 않으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 면접 후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. 혹시 더 궁금하신 점 있으면 아래 댓글 부탁드립니다.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번에 좀 더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올게요. 안녕.